네, 안녕하세요. 우주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문장 위치 찾기 고난도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문장 위치 찾기 문제가 이 39번 3점짜리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주어진 문장을 보고 거의 답을 찾는 게 수월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주어진 문장을 이 들어갈 부분을 주어진 문장에서 찾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38번 문제를 풀이할 때 이제 어떤 말씀을 드렸었는가 하면은 여기에 제가 안 적어놨지 싶습니다. 예. 어떤 말씀 드렸는가 하면은 요거를 먼저 보지 말고요. 요걸 보지 말고 뭘 보는가 하면 본문을 먼저 본 다음에 본문에서 갑자기 덜컥거리는 부분을 찾자. 이게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무언가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지 않는 것 같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주어진 문장을 그 위치에 집어넣어 보고 부분과 뒷부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 확인하자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 방식으로 풀어볼 텐데 그렇게 풀어도 이 문제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 이 문단의 논리적인 전개 방식, 글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조금 수월하게 풀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문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그냥 이제 뭐 문제를 포기해버리죠, 그죠? 34번, 그 다음에 37번, 39번 같은 경우에는 뭐 포기하고 푸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34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34번 문제는 워낙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가장 마지막에 풀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일단 첫 문장 보겠습니다. 첫 문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There are interesting trade-offs. 자, 흥미로운 트레이드-오프가 있답니다. 자, 트레이드-오프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트레이드가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오프가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균형이라는 뜻도 있고요, 상쇄라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균형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In the relative importance, 상대적인 중요성이죠. 근데 두 가지 개념이 나옵니다. Subject matter, 주제입니다. 주제가 피결, 형상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스타일, 백그라운드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뭐가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뭐가 있다.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일단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 개념이 나왔으니까 이것도 뭐겠다. 예, 두 가지 개념이 나왔으니까 대조겠죠. 그죠? 비교 대조. 비교는 잘 없습니다. 거의 대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비교 대조 일단 대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In highly representational painting, plays or stories. 일단 첫 번째로 나온 게 뭔가 하면은 아주 representational은 이게 참 직역하기 이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긴 건데 이걸 지금 구상주의적인 그림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레프리젠트는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겁니다. 프리젠트가 앞에 존재하는 거죠. 그걸 다시 만들어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것. 그게 이제 구상주의, 반대가 추상주의가 되겠죠. 그죠? 구상주의적 그림인데 여기에서는 the focus is on subject matter. 자, 초점은 뭔가 하면은 그 subject matters 어떤 주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That resembles everyday life 매일매일의 삶을 닮아 있는 and the role of background style is 그러면 이 background 스타일의 역할은 facilitate the construction of mental models 촉진하는 겁니다. 뭘 촉진하는가 하면 정신적인 모형의 구축을 촉진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에서는 누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representational painting에서는 subject matter이 중요한 겁니다. 이쪽이 중요하죠. 자, 그럼 여기서는 일단 제가 subject matter에다가 일단 네모를 쳐놓겠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딱 안 들어가네, 그죠? subject matter이 중요하고요. 그러면은 백그라운드 스타일의 역할은 멘탈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Feeling of pleasure and uncertainty carried viewer along the conclusion of the piec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 끊어볼게요. Feeling of pleasure and uncertainty 즐거움과 불안감
즐거움과 불확실성의 감정, 이것이 carry the viewer, 보는 사람들을 끌고 가는데 along, 어디까지 끌고 가는가 하면 to the conclusion of the piece, 그 작품의 결론까지 끌고 갑니다. 그럼 여기에서 subject matter에 있고 background의 역할은 그냥 정신적인 모형을 구축을 촉진한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정신적인 모형이라는 게 결국 뭐가 되는가 하면은 즐거움과 불확실성의 감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요렇게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색깔이 있으려나? 자, 여기서 요렇게 해가지고 요게 요쪽으로 이렇게 연결됐죠, 그죠? 그럼 일단 1번, 2번은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In highly expressionist work, 자, 끊어주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개념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다른 겁니다. 색깔을 살짝 다르게 해볼까요? 좀 진한 색으로 하겠습니다. 표현주의적인, 아주 표현주의적인 작품에서는, 자, 여기서 표현이라는 거는, express는 내 안에 억눌려 있는 거를 밖으로 터뜨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앞에 존재하는 걸 다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대상을 다시 보여주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건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표현주의라고 합니다. 표현주의라고 하니까 이것 우리 나타내다, 표현하다, 재현하다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표현들이 우리말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뭔가 학생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어와 영어가 1대1로 대응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Novel stylistic device work in harmonious manner. 자, 요거 새로운이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어떤 stylistic device, 스타일 장치가 작동하는데 어떻게 작동하는가 하면 in harmonious manner, 조화를 이루지 않는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뭐와 조화를 이루지 않는가 하면 against subject matter, 이 주제가 되는 어떤 그런 서브젝트 매터 주제라고 하겠습니다. 주제와 어떤 조화를 이루지 않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 대얼바이가 나왔죠. 대얼바이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그냥 끼어듭니다. 그래서 뭘 만들어내는가 하면 creating a disquieting atmosphere, 뭔가 disquieting,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자,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죠. 멘탈 모델, 정신적인 모형을 구축을 촉진하고, 그래서 이게 작품을 끝까지 끌고 간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조화롭지 않은 방식으로 작동해서 불안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그 다음에 thus가 나왔습니다. When the work is less readable,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 작품이 덜 가독성이 있을 때, 즉 읽기가 or easily interpreted, 아니면은 쉽게 해석되는 상태일 때 each departure from conventional forms, 그것의 전통적인 형태로부터의 departure가 떠나다거든요. 그럼 벗어났다는 거죠. 벗어난 것은 reminder, the viewer or reader, 보는 사람이나 읽는 사람들에게 상기시킵니다. 뭘 상기시키는가 하면 an aesthetic attitude is needed, 어떤 미학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to appreciate the whole episode, 그 전체 에피소드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 appreciate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외울 때 감상, 평가, 이해, 그 다음에 인정, 감사하다, 이렇게 외워주세요. 이게 원래 의미가 진정한 가치를 인정하다는 뜻입니다. An ability to switch between the pragmatic attitude of everyday life,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하면은 스위치 바꿀 수 있는 능력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의 실용적인 태도와 그리고 미학적인 태도를 사이에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이랍니다. 어디에서? 균형 잡힌 삶에서. 자, 그럼 여기에서 보시면은 마지막 문장이 주제문이라고 할 수 있죠. 누가 나왔습니까? 펀더멘탈 나왔거든요. 그죠? 이게 주제문입니다. 자, 주제문이면은, 자, 이제 전체를 놓고 보겠습니다. 어디가 자연스럽지 않은지. 자, 여기 보면은, 여기까지 아무런 이상이 없죠. 2번까지. 그거 확인하셨고요. 그죠? 그 다음에, 3번에서 이제
바뀌었거든요. 뭐로 바뀌었는가 하면은 표현주의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표현주의에는 뭔가 불안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있는가 하면은 보시면은 여기서 inharmonious 하고 그 다음에 disquieting 하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뭔가 하면은 문제점입니다.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죠? 문제가 발생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부정적인 현상, 문제가 발생하면 왜 그런지 분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결국 이게 덜 작품이 가독성이 덜하거나 아니면 너무 쉽게 해석되거나 이런 거거든요. 이게 전통적인 형태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가 하면은 요게 필요합니다. 여기서 요게 필요하다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요게 필요하다는 내용이 나왔죠. 그죠? 근데 뭐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요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럼 여기에서 요게 뭐가 되는가 하면은 이제 투부정사의 목적이라고 하는데 이게 목적이 되고요. 요 앞에 나오는 요게 뭐가 되는가 하면 그걸 해결하는 수단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요게 뭔가 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능력, 프래그매틱 애티튜드하고 에세틱 애티튜드 사이에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주어진 게 들어갈 걸 찾아야 되는데 주어진 게 들어갈 걸 찾는데 여기서 요게 보입니다. This active involvement. 이게 어디에 들어갈까 보겠습니다. 뭔가 적극적인 관여죠. 여기서 적극적인 관여라고 할 게 어디 있죠? 여기는 지금 부정적인 내용만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요구된다라고 했죠. 필요하다고. 그리고 주제문으로 이어졌죠. 그러면 이 적극적인 관여라는 게 뭔가 하면은 결국 이거겠죠. 미학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집어넣어 봐 줍니다. 요게도 요렇게 집어넣어 봐 줍니다. 5번에다가 집어넣어 주고 그다음 볼게요. 계속해서 보는데 provides a basis 어떤 기초를 제공합니다. for depth of aesthetic processing 어떤 미학적인 처리와 and reflection on the meaning of the work 그 작품의 의미에 대한 성찰의 basis 뭘 제공한다고요? 기초 근간을 제공합니다. 자, 요 베이시스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이게 기초 근간이죠. 그러면 이 단어가 밑에 나와 있는 펀다멘탈하고 연결된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답이 몇 번이다? 5번이다 이제. 자, 그냥 이 disactive involvement가 이걸 나타내는 걸 쉽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제 그게 관건이죠. 너무 많이 변해 있죠. 그죠? 앞문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뒷문장에서 이렇게 지시를 통해서 받았는데 그 지시를 통해서 받은 내용이 아까 38번 문제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죠? 38번 문제는 굉장히 쉽게 알아차릴 수 있지만 39번 문제에서는 이걸 알아차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글을 논리적으로 읽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걸 해결해야 될 테고요. 해결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이게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그게 요 disactive involvement로 이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주제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 것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요건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쭉 설명해 놓은 거니까 한 번 더 읽어 보시길 바라고요. 자, 트레이드 오프는 서로 동시에 최대화할 수 없는 두 요소 사이의 교환 관계, 그래서 교환 거래 균형입니다. There is a clear trade-off between speed and accuracy. 속도와 정확성 사이에는 정확한 교환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속도를 얻으려면 스피드를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속도를 얻는 대신 정확성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가 되고요. It was a necessary trade-off. 그것은 필요한 거래입니다. To secure support from both sides. 양쪽 편에서 어떤 지지를 secure 확보하기 위한 그런 필요한 거래입니다. The challenge lies in maintaining healthy trade-off between work and personal life. 어려운 점은 lie in 어디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건강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뭐와 뭐 사이의 균형이죠? 일과 개인적인 삶 사이의 워라밸이라고 하죠. 자, 여기서 요 라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원인 분석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즉, 그 문제점의 원인을 분석해 주는 거죠. 그 문제점의 원인이 뭐냐? 워라밸의 균형을 잡는 것.
그걸 유지하는 것에 있다. 이렇게 되고요. 자, 유의어와 반의어 보겠습니다. 촉진, 가속, 방해, 둔화를 나타내는 단어들입니다. 자, facilitate 촉진하다, promote 촉진하다, advance는 역시 나아가게 하다라는 뜻에서 촉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accelerate 가속하다, boost 촉진하다, enable 가능하게 하다, assist 도와주다, encourage 촉진하다 이런 뜻이고요. 방해하다, 둔화하다는 prevent 막다, hinder 방해하다, impede 방해하다, obstruct 방해하다, block 막다, inhibit 금지하다, contain이 요게 함께 안으로 밀어넣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억누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포함하다는 뜻 말고 restrain 제한하다.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단어는 사전상의 반의어가 아닙니다. 사전상의 반의어가 아니라 문맥상의 반의어입니다. 그래서 문맥 중에서 서로 반의어로 쓰일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보겠습니다. 주어가 원인, 그 다음에 목적과 결과를 나타내는 표현들인데 cause, lead to, result in, bring about, create, generate, produce, trigger, spark, stimulate, shape 이렇게 되어 있고 요 중에서 result in은 자동사여서 수동태가 없습니다. 그래서 result from으로 바뀌죠. 이제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수동태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결과가 나오고요. 이 동사들의 수동태를 쓰고 그 다음에 원인이 나오는데 단 하나 result from은 이렇게 result in은 이렇게 쓸 수가 없고요. 자동사기 때문에 여기서 result from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뒤에 앞쪽이 결과고 뒤쪽이 원인이다. 자, 요거는 give rise to, contribute to, be responsible for, play a role in, account for은 거의 수동태로 쓰이는 일이 없습니다. 능동태로 쓰여서 A가 B를 주어가 투여를 A가 B를 유발하다, A가 B에 기여하다, A가 B에 책임이 있다, A가 B에 어떤 역할을 한다, A가 B를 설명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원인과 결과 관계를 나타내는 앞쪽이 원인이고 뒤쪽이 결과가 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마 많이 생각을 안 해보셨을 건데 이게 이제 지문에 나왔을 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물어봅니다. 이걸 왜 같이 설명하냐 쓸데없이. 왜 그런가 하면은 이런 단어들 자주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나왔을 때만 설명하면 여러분들은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는 단어들과 함께 설명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걸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누가 나왔죠? 누가 나왔는지 기억나십니까? 크리에이트가 나왔습니다. 그죠? 이게 나왔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동사 A of B 보겠습니다. 이 동사 A of B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of라는 게 소유를 나타내거든요. of라는 게 소유를 나타내기 때문에 방향성이 있습니다. 방향성이 이쪽을 향해 가는 방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향성이 반대를 향해 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방향성이 위에처럼 B를 향해 가는 방향성일 때는 뭔가 B에게 주는 겁니다. B에게 A에게 B를 준다는 개념이 되고요. 주다라고 할까요? 주다라는 개념이 되고요. 밑에 뒤에 거는 가지고 있는 거, 이 소유하고 있는 거를 A 쪽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A에게서 B를 빼앗다가 됩니다. 이 대표적인 표현이 뭐가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rob A of B, 그 다음에 갑자기 쓰려고 하니까 read A of B, 그 다음에 뭐 clear A of B 이런 것들입니다. 빼앗다, 제거하다 이런 표현들이거든요. deprive A of B, deprive도 있네요, 그죠? deprive도 적어줄게요. deprive A of B 이런 표현들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려주는 계열에 해당하는 표현들이 지금 보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자, 방향성을 생각하십시오. 이게 뭘 나타낸다고 했죠? 아까 소유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천천히 해야죠. 그래야지 실수 안 합니다. 자, 그래서 remind A of B, inform A of B, warn A of B, convince A of B, notify A of B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 대절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of가 생략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본문에서 본 것처럼 remind A that B가 됩니다. 우리가 중학교 영어에서 잘못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렇게 배웠습니다.
대선 전치사 뒤에 올 수 없다라고 배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시 들어가는 순간 전치사가 생략되는 겁니다. 그래서 remand A, that B의 형태로 쓰이게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5개의 동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be afraid of 이런 것도 be afraid that 이런 식으로 쓰이거든요. of가 다 대소로 바뀌는 거죠. 그건 이제 대상을 나타내는 경우인데 나중에 나오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방향성이 있다. 주는 방향이 있고 빼앗는 방향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요 녀석들까지 같이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강조의 형용사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제 주제문을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 일단 1단계고요.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문에서 누가 나왔었죠? 펀다멘탈이 나왔었죠. 그죠? 요걸 통해서 이제 답을 찾았습니다. 자, 내려가겠습니다. 확실히 설명이 조금 길어지네요. 자, 두 번째 거 한번 볼까요? unfortunately인데 요건 자 제일 마지막 문장이 살짝 안 보이는데 예, 살짝 안 보이는 문장은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일단 본문에 unfortunately가 나와 있으니까 본문에 아니라 주어진 문장에 unfortunately가 나와 있으니까 이게 그냥 눈에 띌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뭐 체크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체크하셔도 되고요. 체크한 상태에서 밑으로 가보겠습니다. to decide unfortunately는 밑으로 내려가기 전에 unfortunately는 보통 일반적으로 불행하게도 이렇게 하니까 뒤에 뭐가 나오는 거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거 기억하십시오. 문제점이 나오면 그 다음에 우리 뭐 나오는지 아까 했었죠, 그죠?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 지문 보고 다시 한 번 더 상기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To decide 결정하는 거죠. 근데 뒤에 보니까 자, whether and how to intervene는 에코시스템 딱 이렇게 돼 있고요. 뒤에 보니까 need란 동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to 부정사 나오고 뒤에 이렇게 문장이 절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목적이겠네요, 그죠? whether how to intervene in ecosystem 생태계에 개입할지 아닐지 그리고 어떻게 개입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즉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protected area managers normally need a reasonably clear idea. 자, 이 보호 지역 관리자들은 일반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합리적으로 리저너블이네요. 합리적으로 상당히가 낫겠네요. 상당히 명확한 생각을 뭐에 대한 생각인가 하면은 what future ecosystem would be like if they did not intervene. 자, 여기에서 일단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걸 생각하라고 했거든요. 그들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미래의 생태계가 어떠할지에 대해서 상당히 명확한 개념을 필요로 합니다. 자, 여기서 what을 제가 어떻게라고 해석했는데 뒤에 like가 있죠. what like는 how처럼 해석하시면 됩니다. Management practices usually involve 자, 관리 관행은 보통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뭘 포함하고 있는가 하면 defining a more desirable future condition 좀 더 바람직한 미래의 조건 상태를 요게 뭡니까? 요게 위에 나와 있는 요거죠. 미래의 생태계가 어떠할지 and implementing management action 그리고 관리 조치를 실행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Design to push or guide ecosystem toward that condition. 밀거나 안내하는 겁니다. 생태계를 그러한 조건을 향해서. 그러면 여기서 a more desirable future condition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일단 1번은 자연스럽습니다. 그 다음 managers need confidence. 관리자들은 자신감을 필요로 합니다. 어디에서의 자신감인가 하면 in the likely outcomes of their intervention. 자, 가능성 있는 결과죠. 그들의 개입에 있어서의 가능성 있는 결과.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개입이 자, 요 결정하기 위해서 만약에 개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지 그걸 결정하고요. 그래서 바람직한 조건을 만들어야 되고 그들의 개입에 가능성 있는 결과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이렇게 받았습니다. 지금 this로 받았죠. this traditional and inherently
logical approach 이렇게 받았습니다. 자, 그럼 요게 뭘까요? 요게 앞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겠죠. 그러면 3번까지도 이상이 없습니다. requires 요구하는데 a high degree of predictive ability 높은 수준의 예측 능력을 요구하고 and the prediction must be developed 예측은 발전되어야 하는데 at appropriate spatial and temporal scale 적절한 공간적 시간적인 규모로 often localized and near term 종종 지역화되고 그 다음에 near term 단기간의 near은 가까운이거든요. 가까운이기 때문에 near term은 단기적인입니다. 자, to illustrate this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니까 여기서 이 this를 받는 게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consider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니까 예시입니다. 예시가 되죠. 뭘 생각해 보는가 하면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동사가 나오면 예시입니다. 요것을 illustrate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생각해 보세요. The uncertainty 불확실성입니다. 어떤 불확실성이냐? Involved in predicting climate change. 기후 변화를 설명하는 것과 관련된 불확실성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앞에 나온 내용 전부 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계속해서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었죠. 부정적인 내용 안 나왔었죠. 그죠? 근데 갑자기 뭐가 나오죠? uncertainty란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네요. 의심스럽죠. 그러면은 집어넣어 봅니다. 불행하게도 규모, 정확성, 그리고 뭐 정밀성 이런 것들이 most useful 가장 유용합니다. to protected area management 그 보호지역 관리에서 가장 유용한 그런 규모, 정확성, 정밀성이 the future, 정밀성에서 future not only promise to be unprecedented. 자, 미래는 선례가 없다는 것을 없을다는 것을 약속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한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여기 뭐가 보이죠? 선례가 없고 예측할 수 없다가 보이죠. 그럼 이게 불확실한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걸 요렇게 집어넣으면 자연스럽겠습니다. 그죠? 요 this가 뭡니까? 이 주어진 문장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선례가 없고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불확실성을 생각해 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불확실성의 구체적인 사례로 뭐가 나왔는가 하면은 기후를 예측하는 거죠. 그 다음에 how ecosystem are likely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생태계가 어떻게 기후 변화에 반응할지를 and likely efficacy of actions 그리고 어떤 행동의 efficacy는 보통 자기 효능감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뭐 효율성을 얘기합니다. that might be taken 취해질 수 있는 to counter adverse effect of climate change 기후 변화의 adverse effect 해로운 영향에 대해서 취해줄 수 있는 가능한 행동의 효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Comparable uncertainty surround the nature and magnitude of future changes in other ecosystem stressors. Comparable uncertainty. 자, 비슷한 불확실성이 surround nature 어떤 자연을 성격 어떤 본성과 규모를 둘러쌉니다. 뭐의 규모를 둘러싸는가 하면은 future changes 미래의 변화의 in other ecosystem stressor 다른 생태계 스트레스 요인에서도 그럼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걸 둘러싸고 있다는 얘기는. 자, 그럼 보시면은 여기까지는 생태계에 개입했을 때 어떤 긍정적인 걸 나타내는데 불행하게도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죠? 그 문제점의 예로 요걸 지금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누가 나왔습니까? uncertainty. 이것이 다른 곳에서도 존재한다는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정확하게 어디에서 4번에서 갈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답을 4번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요건 제가 설명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왔을 때 이렇게 주어 조동사 서두르 그 다음에 이성적 판단과 감정적 판단의 형용사들도 가능합니다. 이제 그런 게 나왔을 때
이제 이게 목적, 그 다음에 수단 방법이 된다는 것 여러 차례 설명했으니까 간단히 넘어가고요. 자, 이제 단어를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involve란 동사인데요. 이 involve가 valve가 이제 굴리다라는 뜻입니다. 동사 involve가 안으로 굴려다 이런 뜻이고요. 뭔가 안쪽으로 말아 넣어서 분리할 수 없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함하다, 연루시키다, 참여하게 하다, 수반하다, 몰입시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The job involved frequent travel. 그 일은 잦은 여행을 포함합니다. He was involved in the accident. 그는 그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The course involved students in group project. 그 과정은 학생들이 집단 과제에 참여하게 합니다. This approach involves considerable risk. 이 접근법은 상당한 위험을 수반합니다. The story deeply involved the audience. 그 이야기는 관객들을 아주 몰입시켰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기본적인 걸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리세요. 안으로 말아서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5개의 뜻이 다 이해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유효와 반의어인데 적절한, 부적절한입니다. appropriate, suitable, fitting, proper, adequate 이런 단어들. 반대말은 inappropriate, unsuitable, unfitting, improper, inadequate 이런 단어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요건 특히 이제 진화론 나올 때 중요한 건데 유효와 반의어 선천적인, 후천적인이거든요. innate, inborn, inherent, intrinsic, natural, built-in, wired, hardwired, programmed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타고났다는 뜻입니다. 본문에 타고난이 있었나요? 타고난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acquire, learned, develop, cultivated, trained, taught, cultural 이렇게 나오면 이건 나중에 배웠다는 뜻입니다. 특히 진화론 관련 소재도 굉장히 큰 역할을 발휘하니까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it takes 사람 명사 투부정사가 나오거나 it takes 명사 for 사람 투부정사가 나오면은 뭐뭐 하기 위해서 사람의 명사를 쓰다 이런 뜻입니다. 예문 나오면은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take for granted는 당연하게 여기다. 그래서 통념 비판. take into account나 consideration이 나오면은 뭐뭐를 고려하다. 새로운 사항입니다. take steps, actions, measures 하면 조치를 취하다. 본문에 액션 나왔죠, 그죠? 이건 이제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런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까 보시면은 이게 여기서 본문에 이제 요 편이 나왔었거든요. 문제 해결 방법이 어디든가 하면 여기 나왔었죠. 여기 액션이 나왔고 그다음에 테이크가 나왔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점이 나오면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4번이라는 걸 좀 더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3점인데요. 이거 끝까지 보이려나 모르겠네. 이것도 마지막 줄이 안 보이네요. 아, 이렇게 하면 보이네요.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이제 주어진 문장에 연결어가 있습니다. 이거 수능 문제입니다. 3점짜리였고 길이도 상당히 길고 이제 조금 어려웠습니다. 표현도 어려운 표현들이 있었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가 이제 눈에 띄는가 하면은 주어진 여기서 연결어가 하나 있습니다. 아이고야,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지울까요? 연결어가 하나 있는데 in reality라는 연결어가 있습니다. 이게 좀 화면이 빽빽하니까 잘 안 보이네요. 요게 있으니까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결국 뭔가 실제로는 뭔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건 본문을 일단 보고 난 다음에 보겠습니다. By their very nature, 그 본질적으로 the concept of maintenance and repair, 유지 보수와 수리라는 개념은 predominantly examined, 주로 검토되는데 from a process oriented perspective, 과정 지향적인 관점에서 검토가 됩니다. 자, 일단 두 가지 개념이 나오죠. 첫 문장에서 요겁니다. 유지 보수와 수리라는 개념이 뭐에서 검토된다? 과정 지향적인 관점에서 검토된다. 근데 이게 그것만 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아직 모르죠.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The focus in related scholarly discourse, 초점인데 관련된 학술적인 담론의 초점은 of revolve around, 직역을 하면은 이 주변을 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걸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뭘 주변을 도는가 하면은 the life span or life cycle of object and technology, 요 개념입니다. 수명 또는 수명 주기입니다. 생애 주기, 어떤
사물이나 기술의 어떤 사물이나 기술의 수명 또는 생애 주기를 기준으로 도는구나. 이렇게 돼 있고요. In this context, 이러한 맥락에서, 즉 수명이나 생애 주기를 중심으로 돈다는 것의 맥락에서 maintenance and repair 같은 게 한번 계속 나왔죠? maintenance and repair are considered practices, 어떤 관행이라고 여겨지는데 that have the potential,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To prolong the existence of object, 어떤 사물의 존재를 연장하는. 자, 바로 앞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life span of cycle이라고 했거든요. 살짝 지우겠습니다. 색깔을 바꾸겠습니다. life span or life style of object and technology라고 했거든요. 자, 여기 뭔가 하면은 결국 그 사물의 존재를 연장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ensuring their sustained utilization over an extended period. 자, 지속적인 활용을 보장합니다. 연장된 기간 동안. 같은 내용입니다. 요거랑 연장된 기간 동안 지속적인 활용을 보장한다. 잠시만요. 같은 내용이죠, 그죠? 여기까지 이상이었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크랩스앤, 갑자기 사람이 나왔네요. 그럼 뭔가 이렇게 사람이 나왔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 근거를 들어주려고 하는 경우거든요. 크랩스 앤 웨버 critically engage with anthropomorphic metaphor. 크랩스와 웨버는 critically, 비판적으로 engage with, 사용했습니다. 뭘 사용했는가 하면은 의인화된 메타포를 사용했습니다. That imply, 암시하는 거죠. A biography of things, 어떤 사물의 전기를, 이 사물의 전기라는 게 결국 뭔가 하면 위에 나와 있는 life span과 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니까 여기까지 이상이 없네요. appropriately highlighting, 아주 적절하게 강조했습니다. 뭐라고? conventional understanding of the life cycle of technology, 전통적인 이해죠. 전통적인 이해가 결국 이거죠, 그죠? 이해. From its acquisition to its disposal from the household. 자, 가정에서 그것을 획득하고 그것이 버려지는 겁니다. 가정으로부터. Provides an incomplete definition. 뭐라고요? 갑자기 다른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죠? 불완전한 정의를 제공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힌트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힌트 뭐죠? additionally입니다. 자, additionally, object may enter recycling or second-hand cyc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를 더 해주는 거거든요. additionally는 무언가를 하나 더 추가해주거나 그 다음에 나열해 주는 겁니다. Object may enter recycling or second-hand cycle, 재활용이나 그 다음에 second-hand cycle이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중고품, 중고품 활용. 그래서 leading to a dynamic afterlife market, afterlife, 아주 역동적인 사후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Market by diverse application, 다양한 활용에 의해서 표시되어지는. 자, 여기에서 뭔가 다른 개념이 등장했죠. 다른 개념이 등장했는데 색깔을 바꿀게요. 다이내믹 애프터라이프라는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현재의 전기였거든요. 지금까지 그 사물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근데 여기서는 사후 생명이라는 개념이 나왔죠. 뭔가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죠? 거기에다가 뭐가 되어 있습니까? 어디셔널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다이내믹 애프터라이프와 비슷한 내용이 한 번 더 나와야 됩니다. 그럼 주어진 문장 가볼게요. 사실은 Objects do not conform to a linear life cycle model. 자, 여기서 이 linear life cycle 모델이 뭐죠? 이게 주어진 겁니다. 요겁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걸 따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맞죠, 그죠? 뒤집어지죠, 여기서. Instead, 대신에 they undergo breakdown, 고장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await repair, 수리를 기다리고 are stored away, 저장된 다음에 find themselves relegated to the basement. 그 다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 지하실로 추방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발견되어서
용도가 변경되어서 활용됩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발견되어서 용도가 변경되어서 활용된다는 게 결국 뭐가 되는가 하면은 누구랑 연결됩니까? 예, 다이내믹 애프터라이프와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여기에 어디셔널리가 있으니까 답은 몇 번이다?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을 보겠습니다. as such 따라서 the life of an object exhibit a far more complicated and adaptive path. 자, 여기서 딱 끊어줄게요. 어떤 사물의 생애는 보여줍니다. 훨씬 더 복잡하고 적응성 있는 경로를 뭐보다 단순한 linear progression, 간단한 선형 진행보다. 간단한 선형 진행이 결국 요걸 나타내는 거죠. linear life cycle 모델.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요걸 나타내거든요. 요걸 나타내고 요거보다 더 복잡하고 적응성 있는 경로를 보여준다고 했으니까 요게 뭘 나타내는가 하면은 위에 나와 있는 a dynamic 애프터라이프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밑줄 긋기가 조금 불편한데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덜컥하면서 막 글이 바뀌죠. 그렇게 해서 답을 4번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밑에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해야 될 부분 조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본문에 대한 설명이니까 읽어주시면 되는데 이 additional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주어진 문장의 내용과 동일 방향으로 근거를 추가하고 열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나왔던 내용과 동일한 게 한 번 더 나왔죠, 그죠? 여기 보면은 주어진 문장이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발브인데요. 아까 인발브 했었죠. 인발브 하면서 발브가 굴리다 말다 해서 안으로 집어넣는 거라고 했거든요. 이 발브는 밖으로 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굴리니까 또로로록 펼쳐져 나오면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거 롤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롤이 밖으로 이렇게 굴러 나오면은 서서히 무언가가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서서히 변화하다는 뜻이고요. 여기에서 진화하다는 뜻이 나옵니다. 그게 명사는 evolution이고요. 인발브는 안으로 말하듯하니까 위에서 설명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 참여, 연루, 포함, 그 다음에 수반, 그리고 몰입이었죠. 인발브먼트는 참여, 연루, 포함, 몰입, 수반 이런 뜻이 됩니다. 리발브는 다시 굴러가답니다. 굴러가고 한번 굴렀는데 또 구르고 또 구르니까 결국은 회전하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레볼루션이 혁명, 회전, 공전, 자전 이런 뜻이고요. 이 관련 있는 단어가 발론티어라는 뜻입니다. 발론티어가 의지의 회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움직이다라는 뜻이고 지원하다, 지원자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발론터리는 자발적인입니다. 자, 그다음에 인게이지 가겠습니다. 인게이지는 옛날 프랑스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뭐 저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게이지가 담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묶어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게이지는 첫 번째로 흥미를 끌다, 약속하다, 계약하다, 고용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관객들의 흥미를 끕니다. 그 회사는 컨설턴트, 고문을 고용했습니다. 인게이지는 어떤 행동이나 활동 과정에 참여하다, 종사하다입니다. 그녀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그 커뮤니티 센터에서 engage with는 상호작용하다, 교류하다, 사용하다 이런 뜻입니다. She engaged with the audience during her presentation. 그녀는 발표하는 동안에 청중들과 상호작용을 했습니다. 이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 본문에 나왔던 연결어 세 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In reality, 요거는 사람들이 믿거나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이렇다는 뜻입니다. 아까 본문에서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었는가 하면은 이게 리니어, 그죠? 리니어란 선형적인 과정을 따를 거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이 단순하다고 믿는데 in reality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은 복잡한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거 실제로는 어떻게 돼 있죠? 단순한 복잡한 반대말이지만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the model assumes perfect condition in reality resources are limited. 이거는 보시면은 현실을 나타내는 거고 이건 대조입니다. 그 모형은 완벽한 조건을 가정하는데 사실 현실에서는 자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어떤 통념이나 이런 걸 교정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게 단순하다고 믿는데 사실은 복잡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그 다음에 이상과 현실을 대조하는 경우 이렇게 사용될 수 있고, 그 다음에 as such는 따라서라고 해석하는데 앞에서 그 규정된 상태를 근거로 해서 그에 상응하는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The device is classified as medical equipment. 그 장비는 의료 장비로 분류가 됩니다. 그 따라서 it must meet strict safety standard. 의료 장비니까 엄격한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되겠죠. 그죠? 엄격한 안전 규정을 충족시켜야 되겠죠. 여기서 meet은 충족시키다는 뜻입니다. meet 다음에 뭐 기준, 표준, 요구 조건 이런 게 나오면 그때는 충족시키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additionally는 앞에서 말한 주장과 같은 결의 정보를 하나 더 보태는 겁니다. The policy reduced cost. 그 정책은 비용을 감소시킵니다. 게다가 그것은 효율성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효과와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해지는 거죠. The plan include training sessions. 그 계획은 훈련 과정을 포함합니다. 게다가 그것은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두 가지 장점이 있다는 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같은 계열이 더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위에 봤을 때 딱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여기 주어진 데서 아까 in reality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나와 있는 내용이 요거였거든요. 그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additionally 다음에 여기 recycling, second hand cycle 이렇게 되거든요. 요 내용이 결국 같은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 한 번 더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요 내용이 앞에 나와야만 비슷한 내용이 앞에 나와야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답이 4번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지문은 3번을 오답으로 선택하기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것 때문입니다. in reality 때문에 선택하기가 굉장히 쉬웠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요 additionally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9번 문제를 마치겠는데요. 확실히 39번 문제는 설명하는 입장에서도 조금 더 힘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 공부하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풀 때도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38번 문제에 비해서 단어의 난이도라든가 이런 게 확실히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주감이었습니다.